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APR이라는 종목인데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 올해 상반기에 너무 핫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밸류에이션 때문에 저희가 그냥 좀 고민만 하다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온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이 종목을 가져와봤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계의 압도적 선구자 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보면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뷰티 디바이스 사업, 홈뷰티 디바이스, 집에서 이렇게 뭐 가면 쓰고 뭐 하는 홈뷰티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에 이렇게 갖다 대고 하는 그런 홈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 뷰티 사업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화장품, 뭐 향수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패션 사업부 너디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스트릿 브랜드인데 패션 사업부가 있고 포토그레이 저희 그 인생 네컷 같은 거 사진 찍잖아요. 이 포토그레이라는 그 브랜드도 여기 이 회사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보면은 이 메디큐브 라인에 김희선이 모델로 하고 있는 이 뷰티 디바이스, 유재석이 모델로 하고 있는 이 메디큐브 화장품 라인 이렇게 화장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부스트 프로라는 뷰티 디바이스고요. 지금 굉장히 핫한 대박을 친 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이런 뭐 기기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거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앞으로 차차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어떤 회사인지 돈 얼마나 버는지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인지 정도만 체크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사업부들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 뭐 기타 사업부의 이런 패션 브랜드 그 다음에 저희가 길에서 종종 보이는 이 포토그레이 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잘 버는 회사인가 보면은 돈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번 회사예요. 지금 2015년에 매출 126억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5,300억 정도 거의 8년 만에 외형이 42배가 성장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이고 지금 올해는 성장세가 꺾이지가 않고 계속 가팔라지고 있어서 올해도 예상 컨센이 매출이 한 7천억대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CAGR이 157.4%다 라는 거는 근데 뭐 너무 초반부터 잡아서 그런 것 같고 근래를 봐도 뭐 한 3-40%씩은 외형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박이네.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회사죠. 근데 이 성장세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 매출액이 거의 뷰티 쪽 사업부에서 다 발생을 해요. 오히려 그 기타 사업부 있죠. 그 패션 사업부랑 그 사진 그 사업부는 지금 매출이 꺾이고 있어요. 점점 꺾이는 걸로 컨센트 추정이 되고 있고 다 이 뷰티 쪽에서 성장을 하는데 지금 1년간 2천억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53%, 32% 성장했고 올해도 한 40% 정도 성장하는 걸로 지금 컨센이 찍혀 있습니다. 성장세가 그러면 어디가 가파른데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뷰티 쪽이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디바이스 쪽이 전년에도 한 80% 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30, 70, 100%, 78% 올해도 한 70% 정도 성장하는 걸로 잡혀 있고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디바이스 사업 부문이 성장률이 높게 유지가 잘 되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성장률을 저희가 가끔 보는 경우에는 영세업자가 네. 중견업자로 넘어갈 때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뭐 매형이 워낙 작았을 때는. 근데 이 회사는 외형도 지금 몇 천억대 큰 회사인데 거기서 계속 이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디바이스 쪽도 뭐 전년에 80% 성장했고 올해도 70% 성장하는 걸로 보이고 이 화장품도 못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화장품도 규모가 꽤 있는데도 전년에 22%, 올해 37% 성장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랑 그러면 해외로 나뉘어서 매출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디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국내는 전년에 이제 디바이스랑 화장품이 각각 60, 30%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10%, 30% 성장을 하는 걸로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내는 성장세가 이제 조금 정체된다고 봐도 되는데 해외 쪽 성장세가 지금 디바이스 전년에 100% 성장했거든요. 화장품도 18% 성장했는데 올해는 185% 성장하는 걸로 컨센이 잡혀 있고 화장품도 40% 성장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이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1Q 성장률은 1Q는 이제 확정된 실적이잖아요. 1Q에 이미 디바이스 쪽이 200%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해외 성장률. 이제 해외는 개회화를 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 규모가 국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레벨업하는 이제 페이스 2로 뭔가 넘어가는 그 국면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국내 플러스 딱 요거 그 중요한 시장 3개 이 시장에서 출시를 한 거고 작년에 그 출시에 대한 반응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올해는 요 시장에서 엄청나게 커지고 그 후에는 이제 뭐 유럽, 남미 뭐 이런 데까지 다 확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집중을 하는 게 저희가 안전하게 좀 보려면 성장하는 시장에서 성장하는 회사를 잡는 게 좀 안전하잖아요. 큰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 글로벌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지금 5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은 향후 한 7년 동안 한 9배 정도가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홈뷰티 시장이 스킨케어 시장 내에서는 아직도 엄청 미세한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점점 집에서 자주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이런 문화가 생기면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계속 확장할 거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뭐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저희만 해도 이 기계를 제가 이 회사를 공부하기 전에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 집에도 있고 저희 처제 집에도 있고 진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많이 사주고 그래서 점점 홈뷰티는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 거고 한국에서 이 정도인데 지금 해외 미국, 일본, 중국은 압도적이죠. 저희 시장 규모가 수출할 룸이 아직도 그냥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홈뷰티 디바이스의 선두주자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대박난 부스트 프로라는 기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본격화되는 거죠. 이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 보면 과거에는 이제 홈뷰티가 부모님들이 뭐 사용하는 LED 마스크, 뭐 전동 클렌징 기기, 각질 제거기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에 압축판으로 해가지고 효능은 조금 출력 같은 게 피부과에서 전문 기계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자주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홈뷰티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이프로에서 대박난 기계가 이 작년에 부스트 프로라는 기계인데 6in1 컨셉으로 한 대의 디바이스에서 모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테라피를 할 수가 있대요. 광채, 탄력, 볼륨, 모공 뭐 등등 해서 6가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효과가 꽤 느껴지나 봐요. 이 느껴지니까 이게 대박이 났겠죠. 이게 지금 경쟁 브랜드로는 LG전자가 만든 뭐 프라엘이라는 기계, 동국제약의 센텔리안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요 브랜드 합쳐도 매출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APR의 요 부스트 프로 요 기계 하나만으로 매출이 2,200억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24년에는 3,700억 그래서 점유율이 해당 시장에서 한 30% 이상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3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해외 수요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24년에는 제품 라인업도 늘리고 확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기존에는 지금 금천구 가산동에 그 1공장이 있는데 지금 평택의 2공장도 올해 상반기에 이제 증설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할 예정이고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캐파가 전년 대비 올해만 해도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게 지금 가동률이 풀이 아니거든요. 새로 지은 공장에서 가동률이 풀로 들어가면 전년 대비는 한 11배 수준까지도 올라갈 정도의 캐파를 지금 공장을 증설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또 이 좋은 회사의 이제 특징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높은 자사물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발생하는 매출의 56%는 자사몰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자사몰이 좋은 이유는 마케팅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할인해서 싸게 넘길 필요도 없죠. 고객들이 알아서 자기 손으로 클릭해서 자기 손으로 자사몰 들어와서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 결정적으로 수수료를 안 줘야 되죠. 수수료를 안 주죠. 외부에 유통수수료도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채널인데 자사몰 매출이 뭐 56%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제품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업을 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이런 뭐 실리콘투 같은 화장품 플랫폼, 그다음에 뭐 아마존, 중국 이거는 틱톡이거든요. 여기랑도 이제 협업이 잘 돼가지고 원활하게 서로 윈윈이니까 그래서 해외 확장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캐파 말씀드린 거고 미국에서 성장하는 부분 엄청나죠. 숫자가 지금 57%고 작년 분기 말은 100 몇십 %씩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회사가 말하는 부분인데 이 생산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 부품인들을 다 외주를 줘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임상, 연구개발, 제조 생산도 다 하나로 밸류체인을 통합해서 얘네가
혼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기술 유출 리스크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만들었던 기계에 이 기술 유출 노이즈가 있었는데 동국제약의 기계랑 같은 공장에 외주를 줘서 그 공장에서 하다가 뭐 좋은 기술을 상대 업자한테 좀 넘길 수도 있고 이런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원천 차단했다. 왜냐면 모든 걸 다 자기네들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만드니까. 실적 전망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의 뭐 종합판인데 좋아요. 실적 성장률이 전체 볼륨도 뭐 한 36% 정도 성장한 걸로 보이고 특히 지금 이 국가별 보시면은 미국에서 거의 100% 성장, 홍콩, 일본 이 30% 성장이 100%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데 이것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성장이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다는 거는 이제 이 해외 성장 이 속도를 봤을 때 이 한국 부분이 이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이 회사는 성장할 룸이 남아있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이 회사의 장점, 자사몰 매출이 비중이 높다. 온라인 매출에서도 자사몰이 뭐 한 90% 가까이 된다. 굉장히 고객 충성도가 높은 회사다. 그리고 글로벌 신규 판로를 계속 확대하면서 아마 그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올해랑 내년 초까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앞서 디바이스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화장품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연초에 불었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K-뷰티잖아요. 그 파도에도 같이 탑승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메디큐브 화장품도 미국 중심으로 연에 한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프로모션 토너 카테고리에서 1위를 했었대. 얘네 그 모공 제로 무슨 패드가. 그래가지고 화장품도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회사다. 화장품 성장세도 뭐 거의 30%대 중반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장품도 뭐 아마존 부분 토너 1위도 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K-뷰티가 잠깐 떴다가 지는 테마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체질 개선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뚫었으니까 이게 쉽게 저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K-뷰티 성장세가 쭉 이어질 것 같은데 한동안은 거기에 편승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게 되게 시너지가 엄청나요. 화장품이랑. 왜냐면은 얘네가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이 디바이스에는 본인들의 이 화장품을 쓰면은 효과가 몇 퍼센트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기기만 써도 효과가 좋은데 이 화장품이랑 같이 쓰면 더 좋다. 이게 안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한번 관리할 때 뭔가 제대로 풀라인으로 딱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효과도 더 좋다 그러고 화장품 해봤자 뭐 몇만 원 더 비싼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확실히 나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서 이 기계랑 같이 쓰면 좋은 이런 화장품들도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성장에 되게 유리한 부분이라는 거죠. 앞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 회사들의 좋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뭔데 보면은 저희가 봤듯이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그런 성장성들이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24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0배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섹터의 평균표가 한 22배에서 24배니까 평균 퍼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저렴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밸류에이션이 가시권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미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는 분기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이 고성장은 끝인가 보다. 이제 그냥 플랫하게 가나 보다. 그러면서 이 성장이 의구심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냐면은 수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도 주가가 출렁여요. 이 10일치 수출 잠정치가 발표될 때마다. 근데 수출 데이터는 어쨌든 동향을 장기적으로 사업이 문제없이 흘러가는지 동향을 보는 거지. 뭐 10일치가 잘 나왔다 그래서 다음에 좋고 치가 안 나왔다 그래서 안 좋고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주가가 출렁일 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분 좀 각자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예수 물량이 이게 조금 있어요. 이게 올해 초에 상장한 회사다 보니까 락업되어 있는 물량이 있는데 한 48만 주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달 8월 27일에 시장에 풀리더라고요. 이 물량이 과연 시장에 다 바로 매도 물량으로 쏟아질 거냐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죠. 당연히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출회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술력에 대한 의문인데 이게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면은 당연히 잘 나가는 사업은 경쟁자들이 끼어들잖아요. 아무래도 기술력 같은 거는
전문적으로 피부과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그 의료기기 회사들이 기술력이 훨씬 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회사들이 기술력을 좀 개조해서 홈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 사실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나중에 전문적으로 여기에 진출을 했을 때 과연 이 APR이 계속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의문은 좀 가져지는데, 뭐 당장 눈앞에 닥친 얘기는 아니니까 생각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평으로는 이게 이제 실적으로 증명하고 신규 상장주로서의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소한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이 회사가 처음에 공모할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비싸게 상장을 하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실적으로 그게 다 타당화될 거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의구심이 한쪽에서는 이제 풀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좋은 회사니까 현재 적당한 가격으로 거래 중이다. 시장 주도하는 능력이나 선점 능력, 확장성, 이런 성장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프리미엄을 여기에 더 부여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각자의 화장품이나 이런 피부미용 의료기기에 가지고 있는 뷰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주든 아니면 뭐 디스카운트를 주든 그래서 주가 변동에 따라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거는 앞으로 좀 이제 눈여겨보면서 좀 팔로우업을 할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